박박사 박사이다입니다. 그 논문을 쓰면 논문 이제 투고해야 되잖아요, 학회에. 그럴 때 이제 학회에 투고하는 방법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학회에 논문 투고하려면 학회에 가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연간 회비도 내야 되고, 논문 심사비도 내야 되고, 이제 심사가 다 완료되면 계제비도 내야 되고, 혹시 장수가 추가되면 추가 요금도 또 내야 되고,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논문 투고. 논문 관련해서 우선 참고 사이트, 제가 주로 이용했던 사이트들이거든요. 논문 투고 이제 통합 시스템 잼스로 이제 통합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학회 학술지가. 그리고 이제 유사도 확인 같은 경우는 이제 KCI에서 유사도 확인 서류 대부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사도에 대한 그 퍼센티지 몇 퍼센트 이내 이런 거는 각각 학술지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학술지 홈페이지를 참 찾아보다 보면 제대로 안 나와 있거나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곳들이 있는데, 대부분 약간 1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빡세면 10% 안쪽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조금 괜찮다 싶으면 한 15% 정도까지 이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논문 검색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도서관 통해 가지고 하면 이제 무료로 다 가능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연구하려니까 무료 학술지 논문 무료 보는 데가 조금 잘 없더라고요. 네, 그 중에 찾은 데가 그 사이언스 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리스 사이트도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내 서재 이용하면은 그 내 서재에다가 다 담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엑셀로도 다운 받을 수 있고, 엑셀로 다운 받을 때 제목 뭐 간단한 내용 저자 뭐 연도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내 서재가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논문 검색할 때 SCI 허브, 그리고 이제 스칼라, 여기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 많이 보고, 그리고 국가 통계 포털, 그리고 이 나라 지표 이런 것들 그 수치 같은 거 확인할 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도 정리하는 거 일이거든요. 이거 리퍼웍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없는 그런 이미지 무료 사이트는 픽사베이,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논문 작성 관련해서 블로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셀리스타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네이버에서 그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학회지 논문 투고 순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전략도 있고요. 그래서 학회 논문 투고 순서는 우선 학회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 학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회에 연결된 논문 투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잼스 여기 사이트예요. 여기도 이제 회원 가입하고 승인 절차 또 받고, 그리고 학회에 이제 회원 가입비 내고 연회비도 내고, 이 이제 회원가입이라는 연회비는 주저자 말고도 교신저자나 공동저자 모두 다 각각으로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 투고를 하면 논문 심사비도 입금을 해야 됩니다. 뭐 약간 이제 뭐 학술지마다 순서가 조금 다르거나 뭐 좀 다른 곳도 있긴 하겠지만, 뭐 아니면 회원가입비는 따로 없고 연회비만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쓰시면서 조금 이제 집중이 잘 안 된다 싶을 때 뭐 학회 같은 거 내가 원하는데 가입 정도, 그 사이트 가입하는 것까지는 무료니까 몇 군데 가입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논문 투고할 때 이제 학술지 정하는 건, 물론 내가 가장 많이 참고한 그 논문 학술지 인용된 그 학술지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인용을 많이 한 그 학술지요. 또 그 인용이 다 엇비슷하거나 좀 그렇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학회마다 심사위원 인원이 원래 사실 기본이 이제 3명인데 간혹가다 이제 2명이신 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왜 중요했냐면, 진짜 이 논문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심사위원들마다 그 심사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논문을 쓰신 분들 보면은 그냥 바로 통과돼가지고 그냥 게재해 이런 분이 아직 주변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간혹 있긴 하겠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진짜 심사 그 내용을 막 A4 한 장 이상씩 써주시거든요.
정말 머리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사위원이 혹시라도 2명인 곳이 있으면 전 그곳을 선택하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술지 발행 일정을 봐야 돼요. 졸업을 만약에 앞두고 있다. 그래서 졸업 요건이 꼭 학술지 이제 게재가 완료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막 6개월에 한 번만 발행되는 그런 학술지 투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술지 발행 일정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막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학술지 나오는 곳도 꽤 많아요. 그리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분기마다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포인트는 투고할 학회의 논문을 최소 3개 이상은 인용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학회에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논문 투고하고 나서 이제 게재 불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저기 수정 후 뭐 이런 거 말고 아예 게재 불가. 근데 그 학술지마다 이제 게재 불가율 이런 거 꼭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재 불가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제 논문도 전부 다 게재 불가에 받았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심사위원 요청대로 수정해서 다시 또뭐 투고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뭐 조금 오타 정도만 수정해라. 그래서 수정 후 게재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재 불가 받았으니까 다른 학회 가야지 이러면은 또 그 학회에 맞는 서류 다시 작성해야 되잖아요. 양식이 다 달라요. 사실 저는 이 논문 투고할 때 양식이 모든 학술지가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는 1단이기도 하고 어디는 2단이기도 한데 그 2단 편집도 좀 어렵기도 하고 네, 그 원하는 글씨체, 뭐 글씨 크기, 뭐 줄 간격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다시 다른 학회 걸로 맞춰서 하는 것도 네,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저는 수정해서 기왕이면 다시 투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게재가 됐습니다. 네, 등재 학회지 이제 선택할 때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학회들 이제 여러 개 다 확인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심사료가 있는지 긴급 심사를 하는지 뭐 투고료는 얼마인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언제가 뭐 마감 날짜가 정해진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확인하고 그래서 사실 돈도 중요하다 보니까 학생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따졌었습니다. 그리고 편집 형식이 저 2단이 좀 싫어서 기왕이면 또 1단을 추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이 몇 명인지도 좀 내용 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표는 아직 정리를 거의 이제 하지 못했던 건데 저는 그래서 주로 그냥 내는 학회가 있어요. 거기 논문이 제 이제 주제하고 비슷하기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일정들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남들은 도대체 그 논문을 그리고 심사하는 기간이 사실 그 앞에서 이제 여기 긴급 심사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심사도 있고 긴급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긴급 심사료가 훨씬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긴급 심사료가 따로 책정된 곳이 있다면 거기는 그냥 일반 심사 말고 긴급 심사로 가셔야 돈은 좀 들긴 하지만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심사는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심사료가 근데 따로 없다. 그냥 심사만 한다 하면 심사비만 내시면 돼요. 근데 심사하는 기간이 아마 학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이제 논문이 많이 몰리지 않을 때에는 뭐한 2, 3주 걸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약간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논문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투고하고 게재 불가 받고 나서 다시 수정 후 재투고하고 그랬더니 이제 수정 후 이제 게재하라고 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거 색깔 표시한 거는 초록색은 같은 학회 그리고 파랑색도 같은 학회 이 핑크색도 같은 학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파란색 학회는 게재 불가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수정해서 다시 투고했더니 또 게재 불가가 여기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사위원이 또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게재 불가 받으니까 여기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핑크색 학회로 이제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투고를 했더니 계속 이제 수정을 좀 해놓은 논문이라 그런지 바로 수정 후 게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제출해서 게재 확정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심사비라든지 계절료 이런 거는 학회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 비싼 것도 있고. 저는 근데 막 제가 다 따져보고, 저한테 맞는 거이면서도 맞는 곳이 사실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뭐 여기만 꼭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맞는 곳 중에서 좀 여러 가지 따져본 후에, 예, 그렇게 해서 나름 저는 돈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정도 금액을 사용했었습니다. 논문 그 쓰시는 분들 대부분 석박사이시잖아요. 그래서 꼭 잘 전략 세우셔가지고 기간도 미리 꼭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은 미리 그렇게 해서 꼭 성공적으로 다 논문 게재되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